뭘 팔아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딱 집중해 주셔야 돼요. 지금 제가 그 조건들을 알려드릴 건데 이 조건에 충족하는 상품들을 찾으셔야 돼요. 최소한 그 기준들을 잡아놓고 일단 거기서 움직여 보시라고 제가 가이드라인을 해드리는 거예요. 네. 아, 대표님 이제 복습하고 왔는데 그럼 지금 이제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하면 됩니까? 그래도 우리가 뭐 구구단을 하기 위해서 네. 덧셈 뺄셈을 배우고 숫자 쓰는 것도 연습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반을 다졌다라고 생각하시고 이제는 본격적인 실무가 좀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실무가 뭐냐면 우리 뭐 팔지 생각해야죠. 네. 아까 제가 뭐 팔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네. 모르겠다 하셨잖아요. 팔고 싶은 게 없어요. 네, 이거 제가 나중에 영상을 따로 하나 만들 건데 뭘 팔아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딱 집중해 주셔야 돼요. 지금 네, 제가 그 조건들을 알려드릴 건데 이 조건에 충족하는 상품들을 찾으셔야 돼요. 그 보통 사람들이 아 내가 뭐 팔지? 라고 했을 때 내가 좋아하는 거 팔려 하거든요. 아 근데 좋다 이거예요. 왜냐면 그 상품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내 취향이 너무 매니악하다면 내가 약간 건담을 팔려고 한다면 네. 내가 약간 유희왕 카드를 팔려고 한다면 모르죠? 지금 유튜브들 구독자분들 뭔지 모르죠? 네. 그런 식으로 매니악한 걸 들어가기보다 그 불특정 다수들이 좋아하는 상품들을 판매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뭐 다 팔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불특정 다수가 좋아하는 상품이라는 그건 전제예요. 조건이 아니라 전제입니다. 그럼 첫 번째 조건은 뭐가 있냐면 이 상품이 소모가 돼서 재구매가 일어나야 돼요. 아, 재구매. 네. 우리가 파이프라인, 돈 버는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싶잖아요. 네. 근데 이 파이프라인이 마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죠. 그럼 계속 신규 유입을 끌어오는 것보다 재구매를 사람들한테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소모가 돼서 재구매가 일어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요거 지금 아직 본업이 아니잖아요. 네. 아직 퇴사하지 못했어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교환이나 반풀 이슈가 적은 상품을 하는 게 좋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을 해보면은 애견용품이 그럴 수 있겠죠. 강아지들은 불호가 별로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강아지들은 주인이 만족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근데 강아지들이 뭔가 간식을 줬을 때 대체로 잘 먹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교환이나 환불하는 건 제품에 하자가 있지 않고서는 별로 이제 이렇게 많이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아, 오케이. 근데 농수산물 예를 들었을 때 우리가 좀 교환이나 반품에 대한 이슈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그쵸. 사과 같은 경우에는 막 이렇게 택배가 가서 흠집이 났다 네. 하면은 흠집의 기준이 사람들이 다 다르니까 그쵸. 이거는 못 먹는 상품이다 네네. 라고 판단을 하고 반품이 들어올 수 있죠. 네네네. 네. 근데 뭐 공산품 같은 경우에는 그게 좀 덜 할 수 있죠. 덜 하죠. 네. 최소한 그 기준들을 잡아놓고 일단 거기서 움직여 보시라고 제가 가이드라인을 해드리는 거예요. 네. 좋다, 그리고 좋다. 세 번째로 아까 얘기하셨던 그 네. CS가 좀 적은 거. 네. 예를 들어가지고 그 사이즈적인 이슈가 있거든요. 사이즈. 네. 사이즈. 옷, 신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신발을 맞췄을 때 발볼이 넓은 사람이 있고 좁은 사람이 있고 하니까 같은 사이즈더라도 이게 신발이 안 맞는 경우가 있을 수도 네. 있고 또 뭐 S, M, L, 라지 해서 이렇게 옷을 샀는데 그게 안 맞는 경우가 있고 그거 CS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겁나게 번거롭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옷이 좀 하기 까다로운 이유가 네, 그것 때문이에요. 근데 어쨌거나 이 옷이 원단이라는 것도 있고 네. 소재라는 영향도 있어가지고 사이즈뿐만 아니라 CS가 정말 많아요. 옷이. 네. 어렵다. 그래서 지금 세 가지 제가 뭐 했죠? 1번. 교환 반품 없는 거. 일단 뭐 거의 2번이긴 한데 일단 맞아요. 네, 네. 두 번째. 재구매. 네, 소모되어서 재구매가 일어나는 상품. 역시 메모를 해야 돼. 그다음에, 재구매. 네, 세 번째. 세 번째 그 사이즈. CS가 덜 들어오는 거.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게 교환 반품이 없다 했잖아요. 근데 네. 없는 건 없을 수 없거든요. 그쵸. 최대한 좀 덜한 상품을 찾는 거를 기준으로 잡으셔야 돼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세 가지만 잡고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좀 뭔가 나중에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그런 상황을 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뭐냐면 좀 너무 복잡해지는 상황? 뭐 CS 막 진상 나타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안 돼, 상황을 안 돼. 최대한 일단 안 만들고 시작하는 거예요. 네. 네, 상품 자체를 선정을 네. 할 때. 근데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조건에 위배되는 상품들을 하면 안 되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옷 되게 잘 파시는 분들도 있고 신발 되게 잘 파시는 분들도 있고 사과, 배 잘 파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초보자분들은 그 기준을 좀 잡고 시작하셔가지고 좀 대응책을 마련하고 시작하셔라. 이렇게 세 가지를 제가 일단 제안해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1번 그 소모되는 거. 네. 소모되는 거 뭐 있죠? 먹는 거. 먹어서 사라지죠. 네. 그래서 뭐 쌀이 될 수도 있고, 네네. 뭐 식재료가 될 수도 있고, 애들 간식이 될 수도 있고, 먹어서 사라지는 거. 그리고 아까 제가 교환 반품 덜 들어오는 거 뭐라 했죠? 공산품. 공산품이 있고, 네. 애견용품도 있고. 애견. 네. 그리고 CS가 좀 덜 들어오는 거 뭘까요? 뭐가 있을까요? 근데 2번하고 좀 연결되긴 해요. 네. 2번하고 연결되는 상품이긴 뭐지? 해요.
요즘에는 뭐 식품이라고 했을 때 밀키트가 굉장히 뭐 깔끔하면은 받아서 문제가 없으면은 CS가 들어올 일이 없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요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시장을 분석을 해볼 건데 네. 시장 분석에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네. 첫 번째로는 상품이 정해졌을 때랑 상품이 정해지지 않았을 때. 그럼 우린 첫 번째 뭐 해야 되죠? 뭐 해야 되죠? 지금 상품 안 정해져 있잖아요. 네. 상품 찾아야 되죠. 그렇지. 어떤 시장에 진입을 할 건지 네, 생각을 네, 해야 돼요. 네. 그러면은 저한테 진짜 많이 질문하시는 게 있거든요. 시장이 큰 거에 진입을 해야 돼요? 시장이 작은 거에 진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사람들이 이미 잘 팔고 있는 데에 진입을 해야 되냐, 여기 너무 레드오션 같은데 여기 진입을 하지 말아야 되냐, 그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요? 저는 시키는 대로 하고 싶어요. 시키는 대로 하고 싶어요? 네. 전 제가 네, 뇌를 네. 쓰고 싶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제가 이거 딱 정해드릴 건데, 뭐 이거에 대해서 뭐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시장 무조건 큰 데 들어가라고 하거든요. 큰데? 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그 총 매출, 이 시장의 총 매출이 100억이 되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1%라 하면 우리가 1억이죠. 근데 여기 총 매출이 그 1억인 데가 있어요. 이 시장 전체가. 근데 거기서 10%를 하는 것보다 요 1%를 더 하는 게 쉽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화면 보시죠. 네. 화면 잘 보입니다. 네. 곱창 좋아하세요? 좋아하죠. 네. 곱창 요즘 너무 비싸요. 또 올랐나요? 네. 밖에서 너무 비싸요. 곱창 왜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어요. 네, 곱창을 볼게요. 곱창 사람들 되게 좋아하잖아요. 누가 좋아하죠? 뭐 술안주 좋아하는 사람도 좋아하고 그냥 다 좋아하지 않나요? 반찬도 좋아하고 반찬 여기 좀 그렇고 그냥 뭐 집에서 야식으로 먹기에도 좋아하고 야식, 그렇죠. 다 좋아하죠. 그죠. 보시면은 곱창이 밖에서 먹으면 1인분에 2만 원 한단 말이에요. 요즘에 우와. 세상이 미쳤어요. 와. 2만 원 한단 말이에요. 근데 둘이서 먹으면은 근데 2인분 가지고 안 되잖아. 한 네. 3인분, 4인분 시켜야 되니까 7만 원, 8만 원 뚝딱이란 말이에요. 그죠. 곱창 밖에서 먹으면. 그죠. 근데 온라인에서 곱창을 시켜 먹으면은 네. 1인분에 보통 180g에서 한 200g, 220g 이렇게 되는데 네네. 지금 1인분에 7,800원이에요. 오, 싸다. 9,900원이고. 싼 거 맞죠? 엄청 싸죠? 오, 거의 반값인데? 6,900원. 네. 뭐 더 비싼 데도 있는데 대략적으로 싼 거는 한 뭐 6,000원대에서 9,000원대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를 사서 먹는 게 낫잖아요. 그죠. 근데 그럼 지금 뭘 봐야 되냐면 리뷰 수를 한번 볼게요. 지금 와, 얘가 17만. 1등이거든요. 네이버 쇼핑. 와. 그리고 이 구매 건수 사실인가요? 네이버 거짓말 안 하나요? 사실이죠. 요거 6개월 동안 그 평균적으로 누적된 구매 건수가 지금 나오는 거여 가지고 그리고 뭐 지금 1등하고 2등이 그러니까 1등, 2등이 무조건 많이 파는 사람이 1, 2등이 아니거든요. 더 그래요? 많이 파는 사람이 밑에 있을 수도 있고 전반적인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의 지수에 따라서 노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네네. 그냥 일단 지금 저희는 리뷰만 딱 볼게요. 그것까지 생각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일단 리뷰 지금 17만 개 있고 우와. 그 밑에가 리뷰가 2만 개, 3만 개, 15,000개 그리고 그 밑에가 리뷰가 16만 개, 또 밑에가 10만 개, 또 밑에 가면은 리뷰 25,000. 이야. 리뷰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1페이지에 누적된 것만 해도 네. 리뷰가 100만 개 넘어요. 근데 우리 보통 리뷰를 다 쓰나요? 다 안 쓰죠. 그쵸? 네. 리뷰 안 쓰시는 분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더 많죠. 네, 50%도 리뷰를 안 써요. 그러면은 지금 리뷰가 100만 개라고 썼을 때 그러면 소비되는 시장은 200만 200만이 이상 되죠. 최소. 그쵸? 최소 200만이죠. 그 1페이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게 몇 페이지까지 있냐면 10페이지도 넘게 있단 말이에요. 와. 그러면은 우리는 이 시장 자체가 그냥 대략적으로 생각해도 곱창이라는 시장은 엄청나게 크다라고 그러네. 생각할 수 있죠. 그러네요. 그러면 이 큰 시장에서 1%를 아까 100만 개잖아요, 리뷰가. 그럼 1%면 1만 개죠. 1만 개. 1만 개만 팔아도 어마어마한 매출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아까 1만 전에- 개도 못 판단 말이에요. 아니 아까 전에 5개만 팔아도 된다 했는데 그쵸, 그쵸. 하루에. 예. 그럼 이 큰 시장에 진입하는 게 낫겠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또 반대로, 내가 좀 블루오션의 시장에 들어가가지고, 거기 시장에 약간 잔다르크, 개척자가 돼가지고, 물건을 팔아가지고 매출을 해서 순수익을 내는 방법도 있다 하는데, 저는 초보자분들은 이미 검증된 시장에 진입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제가 제 수강생 중에서 백골뱅이를 판매를 하셨는데, 그분이 그 주의 매출이 한 2, 30만 원 정도 나왔어요. 근데 초보자분이셨는데 저도 그래도 팔았다는 게 자연 매출이 그 정도 나온다는 게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매출이 안 올라요 해가지고 제가 뜯어봤어요. 네. 근데 그 주에 한 달에 매출이 100만 원밖에 안 나요. 에이. 그러니까 그 시장 자체가 온라인 시장 자체가. 네, 온라인에서 좀 상위에 있는 게 저희가 시장을요 어떻게 분석을 하냐면 설명을 뒤에서 드릴 건데 그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20만 원이면 그래도 점유율이 엄청나게 높은 거잖아요. 온라인 시장에서. 네, 그런 시장에서 선방을 해봤자
100만 원밖에 못 버는 일주일에 매출이. 이건 좀 극한적인 예시고 또 이건 온라인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오프라인 시장에서는 백골뱅이 훨씬 더 많이 팔리겠죠. 근데 일단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시장을 파악을 했을 때는 그렇게 그 기간적으로는 굉장히 적었습니다. 매출이. 그래서 그러면 그분이 생각하신 게 내가 시장을 잘못 진입했구나. 네. 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네. 근데 그 백골뱅이를 또 뭐 이렇게 광고하고 사람들한테 레시피 제시하고 하면은 잘 팔 수 있는데 우리 초보자들은 그것까지 하기엔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쵸. 뭔가를 연구 개발할 시간이 없기 그쵸, 때문에 일단 그건 좀 그랬고 네. 그래서 차라리 곱창이라는 큰 시장에 들어가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지금 전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곱창이라는 큰 시장이 있고 아까 뭐 백골뱅이라는 작은 시장이 있고 우리가 비교를 해가지고 네. 곱창 하는 게 낫겠네 라는 계산이 나왔잖아요. 네, 그럼 됐어요. 그걸 어떻게 확인하는지 네. 제가 뜯어보는 거를 알려드릴게요. 오. 지금 경쟁사 판매량 분석하는 걸 제가 알려드릴 건데요. 일단 이거는 아이템 스카우트를 한번 회원 가입하시면 무료로 저희가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아이템 스카우트라는 플랫폼이 뭐냐면 이 지금 네이버 쇼핑에 위치되어 있는 업체들의 판매량을 유추해가지고 매출을 분석할 수가 있어요. 오. 근데 100% 일치하진 않거든요. 네네. 근데 대략적으로 1등이 몇 개 파네, 2등이 몇 개 파네, 3등이 몇 개 파네 해가지고 매출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100%이 시장의 총 매출을 알 수가 없는데 1등, 2등, 3등만 해도 총 시장의 한 70% 정도는 보통 선점을 하고 있어요. 오. 대략적으로. 그러면 대략적으로 시장의 규모를 파악을 해가지고 내가 여기서 몇 퍼센트 해야지 얼마 벌 수 있구나는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아예 모르고 시작하는 것보다 낫단 말이에요. 어.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이게 네. 지금 떡볶이인데 네. 떡볶이 시장도 엄청 크잖아요. 네, 이거 근데 제가 좀 옛날에 자료를 찾은 거여가지고 1등 하는 업체가 예상 매출이 7일에 2,174만 원 나왔어요. 그럼 한 달로 따지면 대략적으로 1억 좀 안 되죠? 와. 네, 그러면은 그 친구 여기 지금 사과떡볶이의 매출 이게 매출이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3일 매출 볼 수 있고 7일 매출 볼 수 있는데 저는 3일 매출을 좀 잡았어요. 네, 그러니까 네, 곱하기 네. 10을 하면 돼요. 한 달 네. 매출을 추정하려면. 네. 그러면은 1등의 매출이 이만큼 나오고 그다음에 2등의 매출이 또 나오고 3등의 매출이 아이템 스카우트에 있으니까 그거를 다 더하면 대략적으로 월 매출 합산이 나온단 네.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시장의 대략적인 70% 규모를 파악을 할 수 있다. 네. 이 얘기거든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네. 네. 그러면 이 시장에서 내가 얼마를 벌어야겠다라는 목표 설정을 해야 돼요. 왜 목표 설정을 하냐면 그 목표 설정을 했을 때 마진율을 알 수 있잖아요. 네. 우리가 그 매출을 1,000만 원 중에서 우리가 100만 원을 벌겠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또 마진율이 20% 30%니까 그럼 내 손에 순이익은 30만 원이네 라는 걸 계산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논리 구조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대략적으로 시장에서 지금 잘 파는 사람들이 얼마를 팔고 있고 그럼 나는 이 시장에서 10%를 해야겠다. 그럼 10%가 매출이 얼마고 매출일 경우에는 순이익이 얼마가 나오고 내 손에 떨어지는 건 얼마야 라는 거를 하는 게 이렇게 시장 분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네. 아이템 스카우트를 까시고 네. 제가 요 양식도 드릴까요 말까요? 아, 이거 주시면 좋죠. 네, 그렇죠. 네. 드려야죠. 요 양식을 드릴 테니까 여기다가 입력을 해보시고 네. 대략적으로 매출이 얼마가 나온다라는 거를 파악을 하셔가지고 네. 나는 얼마를 팔아야지라는 목표 설정을 하세요. 목표 설정 어떻게 하면 돼요, 하루에? 하루의 목표 설정이 아니라 내가 시장에서 70% 선점을 해야겠다라는 그 좀 목표 설정을 하는 거예요. 이 목표 설정을 하는 이유는 이걸 이루겠다 못 이루겠다가 아니라 광고비를 설정을 해야 돼요. 아. 저희가 광고를 최대한 안 하고 돈 버는 걸 할 거지만 어쨌거나 네. 광고비를 쓰게 될 수도 있고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쓰는 게 좋잖아요. 그쵸, 그쵸. 그 광고비에서 사람들이 망하는 이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내가 300만 원이 있어. 네. 300만 원 가지고 창업을 할 거야 라고 네. 생각했을 때 한 200만 원은 제품을 알아보고 샘플을 하고 상세 페이지 만드는 데 돈을 썼어요. 그러면 남은 돈이 100만 원이 있죠. 그럼 100만 원을 다 광고비에 써야지.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그건 정말 위험한 생각이고 그럼 100만 원 다 썼는데 얼마를 벌 건데? 이게 안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럼 광고비는 광고비대로 썼는데 돈이 안 벌렸어. 그럼 그 다음에는 장사를 못 하는 거 아니야? 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많이 접는데 내가 애초에 광고비를 매출의 10%를 광고비를 선정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1,000만 원이면은 100만 원 광고비를 설정해놨을 거 그쵸. 아니에요. 그럼 그건 논리가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광고비를 지출을 해야 되는데 나의 전 재산을 다 때려받고 남은 돈을 광고비를 쓰겠어 하면 그 애프터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안 되지. 하루살이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래서 보통 제가 보수적으로 좀 안전하게 잡으시라고 하는 거는 내가 목표 설정은 매출의 10%를 광고비로 선정을 하시라고 해요. 네. 보통은 100%, 200% 해가지고 남은 돈 그냥 다 때려 넣으시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10%만 광고비를 설정을 하고 이 광고비를 어떻게 쓸지는 나중에 배우자. 네, 이렇게 해가지고 대략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시는 겁니다. 네, 나중에 배워도 될 것 같아요. 네. 벌써 머리가 지긋지긋한데. 네, 그렇죠. 그냥 큰 회사를
운영을 하든 작은 회사를 운영하든 1인 기업을 운영하든 이 예산 편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예산 편성이거든요. 이거 지금 시장 조사 해가지고 광고비를 산정하는 거. 근데 이 예산 편성을 모르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겠죠. 네. 이 예산 편성에 저도 중요한 모르고 걸 했었던 모르고. 걸요. 그렇죠, 그렇죠.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네. 그냥. 그래서 1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든 2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든 10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던 예산 편성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시장 분석을 하는 방법까지 배웠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거를 적용해야 되잖아요. 그럼 네. 상품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아까 조건 얘기했죠? 네. 다시 돌아가서 네. 첫 번째로 소모가 일어나는 상품. 그쵸.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접근하기 쉬운 거는 식품일 것 같아요. 식품? 네, 식품일 것 같고 그리고 교환이나 환불 자체가 잘 안 들어오는 상품. 아, 네. 네. 그리고 CS가 좀 적은 상품.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떤 거 좀 생각나세요?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그쵸. 일단 좀 소모가 돼야 되니까 네. 먹어서 없어지는 게 제일 쉽거든요. 네, 그럼 네. 식품이라고 해가지고 식품에서는 또 농수산물 있잖아요. 농수산물은 원물이에요. 네. 원물들은 약간 이슈가 있어요. 왜냐면은 약간 그 상품이 상했네 안 상했네 흠집이 났네 안 했네 해가지고 이슈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과일 같은 경우도 굉장히 판매하기 좋은데 저는 과일 되게 많이 팔아봤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은 과일 안 해요. 네. 네. 그 이유가 흠집 사과를 판매하더라도 네. 판매자 입장에서의 흠집이랑 소비자 입장에서의 흠집이랑 달라요. 기준이 다르지. 그지, 그래서 그지. 이거 흠집 사과인데 뭐 리뷰를 이거 박살 사과다.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환 환불 들어오거나 아니면 리뷰 테러 당하거나 그런 식의 과일은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네. 또 과일을 왜 사세요? 그럼 간식으로? 그쵸. 간식 아니면 아침 식사 대용 뭐 그쵸, 그쵸. 갈아먹는 간단하게. 용도인데 이게 다양성이 없단 말이에요. 요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네. 이 과일은. 그래서 스토리텔링은 나중에 배울 건데 약간 부족해요. 네, 과일은 그냥 간식으로 먹거나 그 이게 좀 뭔가 업데이트된 사항이 없잖아요. 뭐 과일 샐러드까지가 좀 한계점인 것 같고 스무디가 한계점인 것 같은데 네. 막 이렇게 요리를 해먹는 식재료는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우리가 고기 네. 고기는 사람들이 요리 해먹죠. 네. 근데 고기를 좀 진입하기가 어려운 게 그 축산해가지고 다이렉트로 판매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마진 자체가 구조를 위탁 판매로 이길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고기 시도하는 거 굉장히 좋은데 마진율 5%도 안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네. 초보자가 하기에는 일단 그쵸. 좀 근데 내가 이제 그 도축하는 집의 아들이다. 아빠한테 위탁을 준다 하면 네. 할 수 있죠. 네. 근데 그게 아니고서는 고기는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 그러면은 식품이라는 거에 우리가 카테고리 나왔으니까 네. 저는 요즘에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 게 네. 밀키트가 굉장히 좋거든요. 밀키트. 종류도 다양하고 네. 그리고 밀키트가 교환 환불 자체도 많이 없어요. 왜냐면 워낙에 좀 깔끔하게 된 들이 많기 때문에 네네네. 그게 많아요. 그래서 밀키트를 하기 좋은데 엄청 많아요 요즘에. 뭐 이유식 밀키트도 있고 뭐 어른들 술안주 그 밀키트도 있고 집들이 밀키트도 있고 파티 음식 밀키트도 있고 뭐 별게 다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했을 때 밀키트가 굉장히 좋다 해서 밀키트를 찾아오세요. 밀키트. 네. 그래서 밀키트 제가 어떻게 샀는지, 그러니까 네. 어떤 컨디션이라는 가격이랑 퀄리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거를 어느 수준에 맞춰야지 판매에 반응이 오는지를 네. 제가 뒤에서 알려드릴 거예요. 네, 네, 근데 네. 우리는 일단 밀키트로 한번 해보는 걸로 해요. 좋아요. 네, 밀키트를 왜 해야 되는지 한번 1번, 2번 한번 다시 네. 한번 복습해 볼게요. 다시? 1번에서 왜 밀키트가 좋죠? 재구매. 그쵸, 먹어서 없어지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 교환 반품이 없는 거. 그쵸, 그리고 없을 수는 없는데 최소화할 수 있죠. 최소화하는 거. 네. 세 그다음에 번째로 문의를 차단한다. 그쵸. 네. 문의가 조금 덜 들어와요. 그렇죠. 왜냐면 상품 자체가 뭐 이건 흠집이나 그런 게 없고 상품 자체의 퀄리티만 보장이 된다면 적으니까. 그래서 밀키트를 찾는 걸로 저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밀키트. 네. 상품 정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밀키트라는 상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장을 찾고 또 공장이랑 어떻게 협의를 해야 되는지 제가 알려드릴 건데요. 네. 나 여기까지 그래도 어떤 밀키트가 있는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밀키트들이 있거든요. 그 시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오세요. 네. 네, 복습하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